주방은 계피와 구운 사과 냄새로 가득했고 아들 에단이 웃는 행복한 소리가 집 안 곳곳에서 들려왔다. 오븐 타이머를 끄고 나서 나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일요일 의식에 미소를 지었다. 이 의식은 우리에게 신성한 전통이 되었고 내가 에단을 입양한 이후로 단단히 붙들고 있었다. 에단은 전체 이야기를 몰랐다. 그에게 나는 단지 그의 엄마였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내 시선은 창문으로 향했고 서리로 덮인 정원은 12월의 약한 햇살에 비춰져 있었다. 에단이 어린아이였을 때 그의 작은 손이 내 손을 꽉 잡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 기억은 오래된 앨범 속에 숨겨진 소중한 사진처럼 선명하면서도 멀게 느껴졌다. 에단은 제 19세였다.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으며 쉽게 웃는 미소를 지녔지만 조용히 강인한 모습이었다. 그가 내 마음을 얼마나 깊이 건드렸는지 그는 알지 못했다. 에단이 문간에 들어섰을 때 그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스웨터는 약간 삐뚤어져 있었다. 타이머가 울리자 나는 고개를 들었다. 엄마,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그가 문틀에 기대며 말했다. 그건 내가 배고프기 때문이야. 나는 사과 파이를 오븐에서 꺼내며 농담했다. 그가 웃을 때 그 소리는 따뜻하고 소년 같은 울림으로 나를 기분 좋게 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배고픔을 인정했다. 이 순간들은 나에게 매우 소중했다. 그의 존재가 내 삶의 공허함을 얼마나 채워줬는지 상기시켜 주었다. 오래전 남편 데이비드가 의사로부터 내가 이미 짐작했던 사실, 즉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진단을 확인받고 떠났다. 그가 떠난 후 내 삶은 무너졌다. 하지만 데이비드가 끝이라고 본 곳에서 나는 새 출발의 기회를 보았다. 에단은 내 부서진 마음을 붙들어준 존재였다. 우리가 밥을 먹는 동안 그의 전화가 울렸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오로지 나에게 집중하고 있었다. 오늘 뭐 할 계획이야? 내가 물었다. 그는 머리를 손으로 쓸며 말했다. 프로젝트 좀 하고 그 다음엔 달리기나 할까 봐요. 엄마는요? 나는 늘 그렇듯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다. 다락방 청소할까 해. 도움 필요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시선을 돌렸다. 알겠어. 학교 때문에 바빠서 그렇지 사실 나는 다락방을 혼자 정리하고 싶었다. 먼지 쌓인 상자 속의 기억들을 공유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비밀이 우리가 쌓아온 삶을 망칠까 두려웠다. 나는 에단을 아들로서 깊이 사랑했지만 그가 진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지 자주 생각했다. 그는 나를 어떻게 볼까? 배신당했다고 느낄까? 그날 오후 나는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 다락방으로 갔다. 전등 스위치를 당기자 차가운 공기가 손가락을 스쳤다. 사진, 아기 옷, 입양 서류가 담긴 상자를 뒤지며 낡은 종이와 나무 냄새가 방을 가득 채웠다. 내가 조심스럽게 쌓아온 삶의 흔적들 속에서 아기 에단의 사진을 발견했다. 그의 큰 파란 눈이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입양원에서 처음 그를 담요에 쌓인 채 봤을 때의 사랑이 떠오르며 가슴이 조여왔다. 사회복지사는 그가 미숙아로 태어났고 돈이 없던 젊은 엄마가 그를 다시 찾을 계획이 없었다며 힘든 아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하지만 나는 에단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엄마, 에단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사진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는 문간에 서서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다.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나는 사진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냥 오래된 물건들 정리하는 중이야. 그가 한 발짝 다가오며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였다.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은의 말은 의도보다 날카롭게 들렸고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정말 그냥 따분한 물건들이야. 지루할 거야.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고 그의 시선은 내 옆의 상자로 향했다. 저기 뭐예요? 그가 상자에 손을 뻗자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에단, 제발. 그가 멈칫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이에요? 나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내 침묵의 무게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진실을 말하지 않고 우리 둘을 무너뜨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신 나는 약한 미소를 지었다. 그냥 오래된 서류들이야. 몇 년 동안 안 본 추억들. 외다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하지만 그가 떠나면서 그의 눈에 의심의 그림자가 스쳤다. 그날 밤 나는 그의 문간에 서서 그가 공부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익숙한 죄책감이 밀려왔다.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두려움이 앞섰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가 아기 에단의 사진을 침대 옆 탁자에 놓았다. 사진의 테두리를 바라보며 데이비드의 조용한 떠남, 입양의 어려운 과정, 에단의 첫걸음의 기쁨을 떠올렸다. 무엇보다도 내가 그를 집으로 데려왔을 때 했던 약속, 어떤 일이 있어도 그를 사랑하겠다는 약속, 그를 생각했다. 당분간 나는 비밀을 지켰다. 에단은 내 아들이었다. 언젠가 적절한 때가 오면 모든 것을 말할 것이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유대를 믿고 싶었다. 혈연보다 강한 사랑과 신뢰로 이루어진 유대였다. 짧은 겨울낮은 긴 평화로운 밤으로 바뀌었다. 우리 집 안에서는 새로운 리듬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우리는 영화를 보고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하며 함께 웃었고 그로 인해 우리 사이의 공간이 더 따뜻해졌다. 에단을 바라보는 내 시선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 그가 집중할 때 턱을 굳히는 모습, 미소 지을 때 빛나는 눈. 엄마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들은 가시처럼 내 마음에 박혀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에단이 거실에서 외쳤다. 영화밤 어때요? 나는 복도 옷장에서 담요를 꺼내며 말했다. 내가 고를 수 있다면. 그가 큰 소리로 투덜거렸다. 좋아요. 하지만 또 따분한 드라마면 팝콘 만들면서 시간이나 때울게요. 내가 웃으며 소파에 앉자 그가 내 옆에 털썩 앉았다. 너도 좀 다양한 취향을 가져봐. 재미있으려면 폭발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야. 내가 놀렸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폭발이 있으면 더 좋아요. 영화가 시작되자 조용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화면의 부드러운 빛이 그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다. 오프닝 크레딧과 본편 사이 그의 파리 소파 등받이에 걸쳐져 있는 걸 느꼈다. 늘 하던 행동이었지만 그의 손이 내 어깨에 닿았을 때 심장이 뛰었다. 나는 그저 우연한 접촉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 따뜻함은 내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떠올리게 했다. 내가 담요를 고쳐 덮으며 살짝 움직이자 그가 팔을 뗐다. 곁눈으로 그가 나를 바라보는 걸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읽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괜찮아요, 엄마.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야. 그냥 적응하는 중이야. 그는 더 묻지 않았지만 우리 사이의 긴장감은 공기 중의 정전기 같았다. 크레딧이 올라갈 때 나는 억지로 하품을 했다. 나 잠자리에 들 시간이다. 나는 담요를 접으며 말했다. 자정 넘기지 마. 그가 대답했다. 잘 자요. 엄마. 그의 눈이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나를 바라봤다. 다음 날 아침, 에단은 차고 정리를 도와주며 나를 놀라게 했다. 토요일에 에단이 먼저 나서서 뭘 하는 일은 드물었다. 처음엔 귀찮은 일로 시작했지만 오래된 물건들을 뒤지며 곧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그가 낡은 사진을 들며 말했다. 이거 봐요. 엄마, 꽤 귀여우셨어요. 나는 눈을 굴리며 사진을 뺏었다. 고마워. 그런 것 같네. 그는 작업대에 기대며 웃었다. 근데 진짜 엄마가 내 나이였을 거라 생각하니까 이상해요. 항상 엄마였던 것 같아요. 나는 목구멍에 말이 걸려 망설였다. 우리가 어떻게 가족이 되었는지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대신 미소를 지었다. 나도 중년으로 태어난 건 아니야. 믿거나 말거나 나도 신난 날들이 있었지. 그는 웃으며 사진으로 장난스럽게 나를 쳤다. 오, 그 얘기 좀 들어보고 싶네요. 나는 그의 미소를 피해 말했다. 비밀 지킬게. 저녁이 되자 차고는 덜 어지러워졌고 나는 우리의 노고를 보상하기 위해 테이크아웃 음식을 샀다.
식탁에서 밥을 먹으며 히터가 조용히 웅웅거렸다. 그때 에단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잠깐 보고는 전원을 껐다. 안 받을 거야, 내가 물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친구예요. 나는 잠시 그를 바라봤고 그의 뺨이 살짝 붉어진 걸 눈치챘다. 남자친구, 내가 놀렸다. 그는 재빨리 고개를 저었다. 전혀 아니에요. 데이트는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갑작스러운 안도감에 속이 울렁거렸다. 그는 잠시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복잡하게 느껴져요.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그럴 가치가 있죠. 갑자기 방이 작아진 듯 했고 우리 사이에 말하지 않은 긴장이 맴돌았다. 나는 물잔을 집으며 시선을 돌렸다. 누굴 만나든 그 사람이 너에게 충분히 좋은 사람이어야 해. 에단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혹은 나는 재미있다는 듯 눈썹을 치켰다. 혹은 긴장이 풀리며 웃음이 터졌다. 하지만 그 순간은 내 마음에 남아 생각의 일부가 되었다. 그날 밤, 에단이 잠든 후 나는 혼자 텅 빈 집을 걸어 다녔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부드러운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의 문이 열려 있어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희미한 빛이 그의 얼굴을 평온하게 비췄다. 그를 바라보며 가슴이 조여왔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의 폭풍이 몰려왔다. 에단은 내 친아들이 아니었지만 모든 면에서 내 아들이었다. 하지만 그를 바라보며 나는 내 마음이 응당 그러지 말아야 할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나는 재빨리 돌아서 내 방으로 갔고 가슴에 손을 얹었다. 이건 잘못된 거였다. 이렇게 느끼는 건 잘못이었다. 나는 수년간 그를 아들로 사랑하고 보살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선이 흐려졌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몰랐다. 아침, 에단은 내가 뜨거운 커피를 손에 들고 부엌 창문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았다. 괜찮아요. 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뭐 때문에? 그가 망설이다 말했다. 그냥 요즘 좀 달라 보여요. 나는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이 그의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가 스쳤다. 에단, 너 정말 다 컸구나. 어제까지만 해도 신발끈 묶는 법을 가르쳤던 것 같은데 그의 얼굴이 부드러워졌고 그의 말이 내 마음을 찔렀다. 엄마 없이는 내가 지금의 내가 아니에요. 그의 말이 내 마음을 무겁게 눌렀고 눈물이 차오를 것 같았다. 나는 시선을 돌려 설거지에 집중했다. 에단, 넌 항상 충분했어. 나는 그에게라기보다 나 자신에게 말했지만 내가 더 이상 충분한지 확신이 없었다. 겨울이 봄의 징조로 바뀌면서 우리 집은 더 자주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관계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깊어졌다. 에단은 단순한 대화뿐 아니라 위로와 동반자를 찾기 위해 나를 더 자주 찾았다. 저녁 식사 중 그가 나를 오래 바라보거나 부엌에서 내 팔을 스치며 지나갈 때 나는 그를 사랑하면서도 두려웠다. 어느 조용한 저녁,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그의 팔이 내 팔에 닿았다. 그의 체온이 느껴졌다. 우리는 가까웠지만 나는 심장이 뛰는 걸 느끼며 앞만 바라보려고 애썼다. 엄마,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아요. 나는 너무 빨리 고개를 저었다. 물론이야. 왜 안 되겠어. 그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요즘 좀 달라 보여요. 그의 눈에는 걱정과 내가 정확히 집어낼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의 눈빛 때문에 그게 어려웠다. 에단, 정말 괜찮아. 그는 확신하지 못한 듯 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손을 뻗어 내 손을 만졌다. 그 작은 행동은 나를 안전하면서도 두렵게 만드는 충격을 주었다. 진실을 숨기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 다락방에 숨겨진 입양 서류는 폭탄처럼 느껴졌고 당장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았다. 어느 날 해가 지면서 나는 거실에서 에단을 찾았다. 집은 부드러운 황금비드로 물들어 있었다. 그는 창가에 앉아 책을 무릎에 올리고
긴 다리를 뻗고 있었다. 내가 들어가자 그가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내 가슴을 세게 끌어당겼다. 안녕, 그가 책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잘 지내? 나는 망설이며 의자 등받이를 잡고 지탱했다. 에단, 얘기 좀 해. 그의 미소가 사라졌고 그는 몸을 똑바로 세웠다. 무슨 일이야? 나는 재빨리 말했다. 아무 일도 아니야. 하지만 목구멍의 덩어리가 달리 말하고 있었다. 그냥 너한테 오래전에 말했어야 했던 걸 말하고 싶어. 그의 얼굴에 주름이 잡히며 그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뭔데? 나는 약한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넌 입양됐어. 날카로운 침묵이 흘렀다. 처음엔 그의 얼굴이 변하지 않았다. 그 말이 아직 그에게 닿지 않은 듯 했다. 그러다 천천히 그의 눈이 커졌고 입이 살짝 벌어졌다. 입양.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보다 조금 큰 소리였다. 나는 눈에 눈물이 차며 고개를 끄덕였다. 에단, 넌 항상 내 아들이었어. 내가 너를 처음 아는 순간부터 내 아들이었지? 하지만 내가 너를 낳은 건 아니야. 그는 충격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왜 말 안 했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두려웠어. 내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까 봐, 내가 버려진 기분을 느낄까 봐. 중요한 모든 면에서 넌 내 아들이야. 그가 고개를 돌리며 턱이 굳어지는 걸 보며 내 마음이 무너졌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아 손을 내밀었지만 그는 반응하지 않았다. 에단, 나는 거의 들리지 않게 속삭였다. 뭐라도 말해줘. 그가 다시 나를 바라봤을 때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어 나는 충격받았다.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내가 아는 유일한 엄마야? 그건 변하지 않아. 나는 안도하며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어 말했다. 하지만 몇 가지가 설명되네.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무슨 뜻이야? 그는 잠시 생각하다 내 눈을 바라보았다. 지금 내가 엄마에게 느끼는 감정. 그건 달라.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우리 사이의 공기는 그로 인해 무거워졌다. 나는 손을 떨며 무릎 위에 올렸다. 에단, 넌 내 아들이야. 그가 급히 말했다. 알아요.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도 엄마를 사랑해요. 하지만 단순히 아들로서만은 아니에요. 내가 엄마를 사랑한 건 항상 그래왔던 게 아니에요. 아니야, 에단. 나는 목소리가 갈라지며 속삭였다. 이건 옳지 않아. 그는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쩌면 그럴지도요. 하지만 내가 느끼는 감정은 바꿀 수 없어요. 내 가슴이 부풀어 올랐고 감정의 폭풍이 몰아쳤다. 그런 뜻이 아니야. 그가 말했다. 맞아요. 그는 눈을 고정하며 말했다. 엄마도 그걸 느낀다고 믿어요. 나는 그의 눈을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다. 진실을 말하는 건 너무 위험하고 날 것이었다. 에단, 이건 복잡해. 복잡하다고 해서 진짜가 아닌 건 아니야.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난 다른 누구에게도 이런 감정을 느낄 것 같지 않아요. 그의 말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고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에단,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넌 절대 모를 거야. 하지만 그는 부드럽지만 단단히 내 손을 잡았다. 우린 함께 해결할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다. 넌 내 아들이야. 나는 그 말로 감정을 지우려는 듯 반복했다. 그리고 엄마는 내게 전부예요. 그가 속삭였다. 우리는 오랫동안 거기에 앉아 있었고 주변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몰랐다. 하지만 그의 눈을 바라보며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사이에 쌓여온 사랑과 갈망을 보았다. 처음으로 나는 사랑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충분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